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2025년도 을사년맞이에서 매주 토요일 날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엄마와 함께 배우는 경제 교실을 토요일 오전마다 한 편씩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엄마와 함께 배우는 경제 교실이라고 하는데요. 엄마가 아니고 아빠, 자녀와 함께 한 가족이 다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융 지식, 경제 지식을 늘려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자산 관리나 은퇴 준비나 기타 등등 투자나 절세나 여기에 대해서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이 되겠죠. 저축을 할까 투자를 할까 고민들 많이 합니다. 안전을 지향한다면 저축을 할 것이고 약간의 리스크를 테이크한다면 감수한다면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정말로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라면 투자 리스크를 회피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홀레당 날릴 수 있으니까. 하지만 별로 돈이 없다면 저축해서는 절대로 부자는 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자, 5개 국어로 제가 자막을 넣는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요. 이코노믹스 클래스 위드 맘 영어가 되겠죠. Should I save or invest? 어떻게 저축할까, 투자할까? 이것이고요. 1번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직구 시효과나 토시 시효과나 하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중국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어도 있겠습니다. 한번 제가 발음을 해보겠습니다. 에스크 제빠르뉴 에스크 쟁베스티스라고 발음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페인어 비슷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안전하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만약에요, 아이가 태어나서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만 있습니다. 두문불출하고 집에서만 키운다는 것이죠. 온실의 화초처럼 키운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자전거 타고 넘어지거나 아니면은 교통사고가 나거나 기타 등등 뭐 번개를 맞거나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더 위험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위험하니까 집안에서만 키운다.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아이는 안전할 수가 있을까요? 안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볼 때 안전하게 키운다면 정말로 애가 나중에 바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보가 되는 것이 안전한 것입니까? 물론 생명이 붙어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본연의 구성원으로서의 본분을 지키면서 그 생활에 나가는 1인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안전하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비행기도 한번 제가 비유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를 만들어 놓고요. 경락고에 그냥 모셔둡니다. 이러면 비행기는 안전하겠죠. 하지만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녹슬게 되겠죠. 결국은 한 번도 창공을 나르지 않고 어떻습니까? 바로 녹슬어서 버리게 되니까 안전하지 않습니다. 당장 그 창공을 날아가서 추락하지 않으니까 안전하다고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경락고에 있는 비행기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비행기는 창공을 나를 때 그 존재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 경락고에 있다면 당장은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존재 가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미 없고요. 그 다음에 경락고에 계속 있다면 녹슬어서 사가서 날아가 버릴 겁니다. 그것이 더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배나 선박을 좀 비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는 만들어 놓고 부두에 선창가에 그대로 묶어두면요 가장 안전합니다. 하지만 배가 그렇게 안전하다고 해서 항해를 하지 않는 배라면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해할 때 배에 그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배 만들고 항해를 해야 되겠죠. 항해한다고 폭풍우 만나서 침몰하는 배가 간혹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다 안전합니다. 그 다음에 안전하게 또 배를 크게 만들고 그 다음에 기상 조건을 보면서 항해를 하게 된다면 안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각종 안전장치라든가 구명정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또 준비한다면 바로 이런 안전장치를 통해서 항해를 지속해야만 배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산운용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에 투자를 한다, 저축을 한다. 이렇게 된다면요, 재산을 잃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 때문에 정말로 재산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옛날에는 쌀을 뒤주라고 하는 쌀통에 넣습니다. 그런데 그 뒤주라고 하는 것은요, 그 선입 선출법에 의해서 현재 쌀통처럼 위에서 부으면 밑에서 빠지니까
쌀이 계속 순환이 되거든요. 하지만 옛날 뒤주는요, 놀랍게도 계속 위에서 퍼 부어야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떠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맨 밑에 남아있는 거는 평생 안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안 먹으면 정말로 썩어버리게 되겠죠. 남들은 또 이렇게 농담을 합니다. 백미가 흑미로 바뀌는 기적을 본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제가 쓸데없는 농담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만약에 100만 원을 은행에 넣었다. 그 돈 잃어버릴 가능성은 없겠죠, 별로. 은행이 망하더라도 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만은. 자, 근데 그 100만 원 자체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100만 원이 1년, 10년, 100년 된다면 현재 가치는요, 똥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안전한 곳에 재산을 운영하면 손해가 발생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조건 재산적 손실이 발생되겠죠. 따라서 저축을 한다면 부자 되기 힘들어집니다.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저축만 해서는요, 세금하고 물가 상승률까지 고려하니까 무조건 손실이 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라도 저축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아이가 태어나서 집에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처럼요, 저축이 아니라 밖에 뛰어놀게 해야죠. 투자하게 해야죠. 그래서 투자 리스크를 줄이고 예방을 하고 그다음에 회피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투자 수익을 올리면서 나름대로 투자 리스크를 줄여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저축이 왜 부자 되지 않고 계속 손해가 나고 가난해지는지 한번 제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10만 원씩 1년 동안 저축을 한다. 그럼 10만 원씩 12번 내겠죠. 120만 원을 냅니다. 연 이자율은 달리로 3% 준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 매달 그 10만 원씩 12번을 내면 연 3%다. 그러면요, 예금은 3%니까 1억 원을 넣으면 3% 300만 원 줍니다, 진짜로. 하지만 적금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한꺼번에 1억 원을 넣은 게 아니잖아요. 10만 원씩 냅니다. 그것도 맨 첫 달 10만 원만 3% 적용받죠. 마지막 달 10만 원은 3%의 12분의 1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립을 한다. 그러면은요, 3%다. 그러면 여러분은 딱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이거는 절반 정도밖에 안 되겠구나. 1.5에서 1.6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떼면 또 1.4밖에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중요한 것은 한계 세율 맞는 사람들, 49.5% 세금 내는 사람은 그 1.65%라면 0.8%, 0.9%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0.9%를 받은 거예요, 세후. 하지만은 1년의 물가가 3%다. 그러면 2.1% 손실이 발생되는데 1년에 1.2%, 10년이면요, 계속적으로 늘어나겠죠. 그리고 물가 상승률은요, 달리가 없고 복리라고 달리가 적금이 아니고 예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그 다음에 달리가 아니라 복리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무섭게 다가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오늘 하나 정도는 좀 아셔야겠습니다. 은행에 적금을 넣는다면은 과연 내가 이자 얼마 받을까 생각하는데요, 계산 못 하시잖아요. 가끔은요, 은행 대리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의 힘을 발휘하는데 빌리는데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멍텅구리 계산기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월 납입액 곱하기 n 곱하기 n 플러스 1 나누기 2 곱하기 이자율 나누기 그 월수 연으로 하면 12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월 10만 원을 내고요. 그 다음에 12, n은 12개월이니까 10이죠. 그 다음에 거기다 플러스 2를 더합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13 나누기 2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요, 12개월 동안 그 세그라고 하는 그 매달 얼마의 원금에 대해서 3%가 적용되는지 여기에 대한 합산이에요. 이것은 가우스의 수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부터 그 10까지 더하라 하면은 간단하게 10 곱하기 11 나누기 2 하면 55가 되는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서 0.03 이유를 곱해주고요. 나누기 연 단위 0.03%, 3%니까 나누기 12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10만 원씩 납부를 한다. 3%에. 1년 동안에 이자가 얼마 나올까요? 그러면 간단하죠. 10만 원 곱하기 12 곱하기 13 나누기 2 곱하기 0.03 나누기 12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응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만 원씩 3년을 낸다. 3%로.
얼마 될까요, 이자가? 그럼 100만 원 곱하기 3년이니까 36개월이잖아요. 100만 원 곱하기 36 곱하기 37 나누기 2 곱하기 0.03 나누기 12 하면 그게 이자가 됩니다. 거기다가 15.4% 이자를 뗀다면 그 이자 곱하기 86 0.846을 곱해주면 세후 이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프린서펄이라고 하는 원금 100만 원 곱하기 36개월이니까 그 3,600만 원이 되잖아요. 그걸 합친다면 세후 원리금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따라서 이렇게 10만 원씩 12개월 동안 3%의 적금을 넣는다면은 1년간 이자는 19,500원밖에 안 됩니다. 원금은 120만 원이고요. 총 그러다 보니까 121만 9,500원밖에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 1억 그 1,200만 원을 아니 120만 원을 예금을 넣었다. 3%에 넣었다. 그럼 360만 원 이자가 나오는데 반해서 적금은 360만 원보다 훨씬 떨어지는 19,5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적금이 실제 수익률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그 1년만 적금을 넣는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낸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내면 뭐 달라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0년 동안 내면 그 원금은 1,200만 원이고요. 이자는 181만 5천 원. 그래서 원리금이 1,382만 원입니다. 10년 동안 저축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1,382만 원 부자입니까? 절대 부자 아니죠. 거기다 또 세금까지 뗀다면 말도 안 됩니다. 거기다 또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면 이거는 재산적 손실이 발생된 것도 엄청나죠. 10년 동안 엄청나게 고생하고 저축을 했는데 손해가 엄청나게 무지막지하게 발생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요? 10년 갖고 안 되니까 100년 동안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고 얘기를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스프레드가 있습니다. 100년 동안 저축을 한다면요. 원금은 1억 2천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자는요. 1억 8천만 원, 1억 8천 15만 원 정도가 됩니다. 합쳐서 3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100년 동안에 3억 원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3억 원이 있어도 여러분들 부자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100년 뒤에 3억 원이다. 현재 가치 얼마 될까요? 예를 들어서 물가 상승률 고려한다면요. 100년 뒤에 3억 원은요. 지금 300만 원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당하기 짝이 없죠. 이렇게 100년 동안 저축하더라도 절대 부자가 될 수 없고 오히려 재산이 손실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100만 원씩 한번 저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나아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0년 동안 저축을 하더라도 원금은 1억 2천만 원이고 이자는 1,815만 원. 그러니까 1억 3,815만 원을 10년 뒤에 받게 되는 것이죠. 작은 돈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만 10년 동안에 1억 3,815만 원 받았다. 이것이 지금 1억 3,015만 원이 있다 하더라도 부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10년 뒤에 받는다. 그러면 이것은요, 1,300만 원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100만 원씩 넣더라도 정말로 저축을 하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1억을 넣을까요? 똑같습니다. 점점 더 많이 낼수록 많은 재산적 손실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적금이자 100만 원씩 다시 또 그 100년을 넣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원금은 100만 원씩 넣었으니까 12억 원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자는 18억 원 정도가 되다 보니까 30억 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야, 30억 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럼 100년 뒤에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뒤에 30억 원. 지금 30억 원이면 부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100년 뒤에 30억 원. 현재 가치로는요. 3억 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3천만 원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물가가 오른다면 정말로 휴지 조각밖에 되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야, 그 미래 가치로 그 30억 원 부자인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현재 가치로 30억 원이 부자고 100년 뒤에 30억 원 준다면은 절대로 받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매년 물가 상승률이 이 상태에서 3%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100년 후 30억 원의 현재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요, 껌값 받게 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껌값이 되는지 한번 100년 후 30억 원의 현재 가치는요, 30억 원을 나누기 1 플러스 물가 상승률의 100년 좌승으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년 뒤에 30억 원은요. 자,
현재 가치가 어떻게 계산하냐면 30억 원 나누기 1 플러스 0.03의 100승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가치는요 1억 5,610만 원밖에 안 됩니다. 30억 원인데 왜 이것밖에 안 될까요? 1억 5,610만 원. 전세 보증금도 불가능합니다. 결코 부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100년 동안에 열심히 저축을 했습니다. 12억 원을 넣고서 이자가 무슨 18억 원이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가치는 1억 5,610만 원밖에 안 된다니까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는요, 그 이자 소득세도 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이자 소득세까지 계산한다면 1억 5,610만 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금을 한번 공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억 원 이자에 대해서 그냥 원천징수세율 15.4% 뗀다면 세후 원리금은요 27억 2,406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현재 가치는 1억 4,174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건 월세 보증금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죠. 100년 동안에 매월 100만 원씩 12억 원을 넣었는데 현재 가치가 1억 4천밖에 안 된다니 정말로 여러분 황당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렇습니다.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축해서는 물가를 절대로 못 이기고 세금을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런데 물가와 세금이 동맹을 맺었습니다.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이죠. 여러분, 연약한 여러분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물가가 5%로 상승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 세후 원리금 27억 2,406만 원은요. 물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27억 2,406만 원 나누기 1 플러스 0.05죠. 그 거기에 100승이 되겠습니다. 이거로 나눈다면 2,072만 원밖에 충격적이죠. 그 27억 원 정도가 2천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 갖고는 소형차 정도 풀옵션 단다면 소형차 구매되는 그 정도 돈밖에 안 되는 것이죠. 100년 동안 저축했는데 소형차 하나 딸랑 만들라고 여러분 저축한다?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저축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물가가 오른다면은요. 그야말로 저축하면 더욱더 폭망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재미있게 물가 7% 상승한다고 보겠습니다. 2023년도 그 팬데믹 엔데믹 시절에 미국도 8% 9%였거든요. 부전자원이 많고 세계 최강. 그다음에 기축통화를 사용하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기름이 나는 나라입니다. 없는 게 없습니다. 물도 많습니다. 고기도 많고요. 가스도 많습니다. 엄청납니다. 저기 세계적으로 페루나 일본이나 한국이 여행량이 많다고 그러지만 미국이 더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그 어획거를 올릴 수 있는데 덜 잡는 것일 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 7%로 상승한다면 27억 2,406만 원의 현재 가치는 정말로 충격적이죠. 314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이제 차도 못 삽니다. 중고차 정도 살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자녀한테 조금 비싼 전동 자동차 장난감 정도 구매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초라한 금액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황당하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는요, 한 번 더 밟아보겠습니다. 물가가 10%로 상승한다면요, 현재 가치는 27억 2,406만 원의 현재 가치는요, 19만 7,673원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 금액 갖고 뭘 하시겠습니까? 12억 원을 100년 동안에 저축을 했는데, 이자까지 합해서 그 전체적으로 27억 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의 현재 가치가 20만 원도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라면 아파트 조그만 아파트 한 달 관리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00년 동안 기다렸다가 이 돈 가지고서 부부가 경조사에 2번 가면은요, 점심을 얻어먹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손가락 빨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10만 원으로 이번에 투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6%로 투자한다면 적립형 투자는요, 그다지 효과는 많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저축보다는 낫겠죠.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외국어 5개를 넣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제가 시간 타임을 잘 못 맞추는 경우도 있으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고요. 제 저서가 있습니다. 증여세, 상속세, 절세자습서 2부로 판매 중인데 몇천 원밖에 안 됩니다. 거기서 여러분 절세 몇천 원 투자해서 하셔갖고 수십억, 수백억 절세 노하우를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투자 수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동안 투자를 한다면요. 원금은 1,200만 원이고 이자는 363만 원 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563만 원의 원리금 받을 수가 있겠죠. 그 저축했을 때 1,382만 원 대비해서 200만 원 가까이 더 많다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 비록 적립형으로 했을 때는요, 차이가 아주 많지는 않을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투자한다면 그 차이, 갭은 계속적으로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동안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투자 원금은 12억 원인데요. 12억 원이죠. 1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투자 수익은 그 3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억 8천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0년간 투자했을 때 3억 원하고 비교한다면요, 1억 8천만 원 더 많잖아요. 결과적으로 왜 이렇게 그 투자가 더 많냐면은 당연히 투자를 했으니까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주 많은 차이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일단 납입하는 돈이 1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 투자 수익률이 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인데요. 어쨌든 투자 수익률을 높이고 예치를 한다면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번에는 금액을 좀 올려서 100만 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해 본다면은 그 10년 뒤에는 12억 원에 대해서 그 투자 수익은 3,630만 원이 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 2천이죠. 그러다 보니까 1억 5,63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 동안 저축했을 때 1억 3,815만 원 대비해서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더 많으니까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번에는 또 100만 원 가지고 100년간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12억 원이 원금이고요. 투자 수익은 36억 원이 붙겠죠. 자, 그러니까 이때는 좀 차이가 나겠습니다. 그래서 48억 원의 원리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00년간 투자했을 때는요, 30억 원밖에 안 되거든요. 18억 원이 더 많잖아요. 결과적으로 아주 적은 금액 갖고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이는 이렇게 많아진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축하지 말고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한번 복리 효과를 노려보겠습니다. 거치를 할 경우에 예금이자하고 투자 수익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축을 하게 된다면 수익률이 높아지겠죠. 예금을 한다면 수익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적금보다 훨씬 더 많은 갭이 차이가 납니다. 적금과 투자 갭 어느 정도 나는지 한번 그렇다면은 놀라지 마시고 한번 지켜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손익을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요. 저축과 투자를 한다. 이랬을 때 예금했을 때 3%, 투자했을 때 6%라고 했을 때 10년 동안에 1억 원을 넣었을 때요. 그 차이가 투자했을 때 4,469만 원 더 받을 수 있고요. 100년간 장기 투자한다면 놀랍게도 320억 원이라고 하는 1억 원만 투자했는데 그래요. 엄청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예금을 통해서 엄청나게 그 많은 수익을 얻으려면은요, 저축을 해서는 안 되고 투자를 통해서 거치한 다음에 높은 수익률 갖고 장기 투자한다면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려도 정말로 복리의 마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00년 동안에 320억 원, 1억 원밖에 투자 안 했는데 이 정도 났다는 것은 진짜 엄청난 금액이 아닐 수가 없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저축하지 마세요. 투자하십시오. 그래서 자산을 불리시기 바랍니다. 물론 계속 투자해서 어느 정도 자산을 읽었다, 나이가 들었다, 은퇴 시기다. 그러면 그때는요,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서 안전한 자산으로 뭐 7, 80% 두고 또 투자를 또 포지션을 이렇게 나눠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젊어서는요, 어려서는 무조건 투자를 해야지 자산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수익률이 만약에 6%가 아니라 8%, 10% 올린다면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워런 버핏은요, 물론 그 사람은 투자 대가지만 지금까지 그 사람은요, 20%에서 30% 지속적으로 투자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제가 투자 수익률 10%라고 했을 때 1억 원을 100년간 투자한다면 저축했을 때랑 비교했을 때요. 예금했을 때랑 비교했을 때 무려 1조 3,762억 원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금액 작다고 보십니까? 100년 동안에 현재 가치 얼마 안 된다고요? 100년 동안이라도 이 금액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저축하면 안 되고요. 투자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저축하지 말고 투자해라. 땡그랑 한 푼, 땡그랑 두 푼 저축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저축하려고 저금통에 돈 넣고 하지 마세요. 바로 투자하세요. 주식을 넣는다든가 아니면 펀드를 넣는다든가 기타 등등
그런 쪽에 장기 투자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달리와 복리에 대해서 아주 제가 저 나름대로 기발하게 비교와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많은 기대를 해도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달리와 복리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느끼는데요. 저는 실질적으로 달리와 복리에 대해서 구분하고 그 다음에 달리보다 복리가 훨씬 더 유리한데 그래서 투자가 좋다고 하지만 과연 달리 대신 복리를 선택했을 때 거기에 허상은 무엇이고 전제 조건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반드시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지 투자와 금융과 경제에 대해서 해박해질 수가 있습니다. 해박해질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복리의 마술이라고 하는 피상적인 그 말만 믿고서 그대로 따라한다면 여러분은요, 교조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자동차 연비가 1리터에 30km 간다. 이렇게 말해놓고 실질적으로는 12km밖에 안 가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최적의 상태에서, 뭐, 진공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달리와 복리에 대해서 구분해 드리고요. 복리의 마술과 복리의 허상과 그렇다면 복리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